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급등락을 보인 끝에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 만에 다시 중국을 위협하면서 시장이 흔들린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다 완화되다 격화되다 완화되다 이런 좀 반복이 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에 좀 부담을 느끼면서 오늘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는 이제 은행주들 실적이 좋아가지고요 오르긴 했지만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0.76%좀 가까이 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고요. 물론 장 초반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한 2% 이상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하나오션이죠.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조선회사 하나오션의 이제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좀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미중 갈등에 그 갈등을 좀 격화시키는 또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었지만 급락세를 좀 보였지만 파월 의장이 이제 장중에 발언을 했었죠. 그 추가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는 듯한 그런 좀 발언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반전되면서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또 막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이 좀 대두를 구매하지 않는다 하면서 추가적인 또 제재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 막판에 많이 또 흔들리면서 어쨌든 지금 미중 간의 이런 갈등 소식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증시에 불안정하게 작용하면서 오늘도 장중 내내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식용유 교육 중단 엄포도 기술주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야 할 기업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사실 그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4.4%나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유는 물론 이제 미중 갈등도 좀 있겠지만 최근에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구매한 것도 사실이지만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경쟁사 칩도 이제 대규모로 좀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경쟁이 좀 이제 심화된다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작용하면서 그동안 사실 거의 독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 반면에 경쟁사죠. 그 AMD가 오늘 좀 0.70% 좀 안 좋은 장에서도 올랐는데 최근에 오픈 AI가 AMD 칩을 구매한다고 했고 또 오늘은 오라클이죠.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클라우드 업체인데 여기가 또 AMD 칩을 구매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엔비디아를 이제 좀 쫓아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오늘 좀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웰스파고 같은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이 좀 상당히 좋았는데 예상을 상회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 시티그룹, 블랙록 같은 기업들도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오늘 금융주들은 좀 약세장에서도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좀 특징적이었는데 오늘 한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 오픈 AI랑 협력해가지고 그 챗GPT 사용해서 고객이 이제 상품 검색부터 시작을 해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오른 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이 미국 고용시장 둔화를 언급하면서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중 무역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셧다운 영향도 장기화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 증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 그 금리 인하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오늘 파월 연준의장도 지금 좀 최근에 데이터도 이제 셧다운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 고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는 듯한 그런 좀 발언을 했고 또 흔히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20년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 팬데믹 터져가지고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그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풀기 위해서 대규모로 국채를 그때 매입을 했었죠. 그걸 이제 양적 완화라 그러죠. 그래서 돈을 좀 풀었는데 이거랑 이제 반대대로 2022년 중반부터는 이제 보유한 그 채권 같은 걸 매각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오히려 반대로 흡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좀 증시에는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양적 긴축을 또 조만간 중단할 수 있다. 이거 중단한다는 얘기는 또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자체는 시장이 좀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좀 내용이었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보다도 그 미중 간의 갈등을 좀 상당히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좀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또 엔비디아가 이렇게 막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기술주들이 경쟁 우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이 좀 상당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조그만 악재가 나와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AI가 이끄는 상승장, 거기다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게 뭐 그냥 한 번에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지겠지만 이 가격 부담을 좀 해소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될 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증시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오늘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